네, 안녕하세요. 끝판대장입니다. 오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우선 비트코인이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 잘 올라줬어요. 그죠? 여기만큼 잘 올려줬는데 일단 뭐 그것과는 별개로 얘가 28,500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 모습이거든요. 이걸 이제 이동평균선 우리가 좀 더 켜보면 명확해지는 것이 주요한 저항대들,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번에 리테스트, 그 관점들, 그리고 몰려있던 이동평균선의 이 지지 여부, 이것까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더 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 여기를 뚫지 못, 그러니까 지지해 준다면 올라가는 것인데 만약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당장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.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가 되고요. 이미 뭐 사실 우리는 이 지점부터 계속 갖고 있었다고, 혹은 이 지점부터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. 그죠? 많이 올랐기 때문에.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도미넌스가 오르는 형태의 장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의 비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요걸 이제 지키지 않고 알트들을 위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지금 보면 뭐 폴리곤이나 뭐 아발란체나 이런 플랫폼 형태의 개념들, 요런 레이어의 형태들은 좀 그나마 괜찮긴 하지만 나머지 알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,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조정이 올 때 우리가 이제 그었던 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 추세선을 깨고 간 애들이 많아요. 그죠? 상승 추세선이 깨진 애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추세선을 깨진 애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비트가 하락했을 경우에 얘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,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이 주요 지지 라인을 지지를 받았고 주요 저항을 뚫어낸 다음에 리테스트까지 성공한 다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르게 보면 여기서 이 역헤드 숄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뚫게 되면 뭐 이런 형태로 또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또 비트코인 도미가 오르면은 그러면 이제 또 비트코인 중심의 상승 또는 비트 형제 혹은 큰 시총애들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렇죠?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건 알트들의 상대적인 이 약세가 벌어질 수가 있다.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어찌됐든 우리가 주봉상으로도 잘 마감을 했고, 그리고 주봉에서 항상 뭐 25일이나 20일이나 21일 이 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이 그렇거든요. 요걸 이제 살짝 넘겨줬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어보면 이 단기 추세선과 맞물리기 때문에, 그걸 돌파한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. 그리고 그러니까 요번 주부터 시작해서 근래의 주에 여기를 이제 버텨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 했을 때 이러한 하락 이후에 한 번에 올린 것처럼 이러한 하락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한 번에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, 그때가 되면 이 저항대를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이 29,000에서 32,000 이렇게 형성돼 있던 그 저항대들 있잖아요. 여기를 한 번에 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 구간 뭐 39,000에서 4만 요 정도밖에 없어요, 저항이. 그래서 막 오를 수가 있거든요, 빠르게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용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같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. 그리고 알트들도 좀 큰 시총들 위주로 갈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잡코인들은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거죠. 이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보면 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향후 몇 주 안에 도매 CBDC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거다.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제가 디지털 경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. 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어느샌가 이 CBDC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고 있고요. 그리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보면 내년 말에 은행에서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그러잖아요. 토큰.
미래 통화 인프라에 대한 시범의 첫 발을 내디딜 거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결국은 뭔 소리냐? 결국은 무슨 소리냐? 디지털로 간다라는 소리입니다. 디지털 전환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내년 말이다 이러면 결국 뭐 이런 거 하다가 우리가 이제 2025년 혹은 뭐 2024년 이때를 이제 반감기 이후에 좀 좋은 장세로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뭐가 되냐? 이제 고점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럼 그 전에 고점 재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? 결국 그 전에는 이미 가격대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.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호재가 터지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는 만한 호재가 터지면 그때가 뭐다? 물량을 넘기는 시즌이 된다는 거죠. 그 이후에는 뭐 수개월 내로 상승량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. 자,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전부터 오른다라는 소리는 이 지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지점들. 자, 우리가 이제 비트 스탬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, 이동평균선을 좀 끄고 한번 볼게요. 그러면 지금의 형태가 뭐 이때라든지 2020년 뭐 8월부터 11월이라든지 아니면 2016년 뭐 10월에서 11월이라든지 이런 형태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이후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비로소 언제였냐? 이때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2017년에는 연말에 들어왔으니까. 그리고 2020년 연말부터 또 들어왔죠. 자,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IPO를 하고 뭐 그런다라고 할 때, 상장을 한다 그럴 때, 그때는 이제 2021년에 와서야 그 소식이 들려졌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알트랠리가 온 다음에 온 국민이 다 블록체인에 혹은 코인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떡락이 왔단 말이에요. 부처빔이 오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재상승을 했을 때도 뭐가 있었냐? 선물 ETF가 최초로 상장을 하고, 그럴 때 언제 뭐다? 고점이 되고 끝났단 말이죠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지금 선물 ETF도 앞두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CBDC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오르는 형태에서 이런 게 갑자기 시행되고 터진다. 그럼 뭐다? 이거는 고점에 대한 재료고요. 근데 이제 블랙록 때나 아니면 실리콘밸리 때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재료가 발생된 시점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. 그때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추세가 V자로 반등될 수 있다라는 거. 요 두 가지만 딱 알면 된다는 거. 제가 매 영상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이런 재료들이 지금 막 그 떡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추후에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할 수 있겠구나.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부터 가격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왜? 지금은 가격이 올라봐야 관심이 없어요. 그냥 주식이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 있고, 아, 주식 왜 떨어져 보고 있으면 막, 아, 달러가 좀 올랐구나, 달러가 왜 오르지? 아, 긴축을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, 뭐 이런 거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그 형태가 만연할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. 이거는 정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. 만약 설사 지금 이 지점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, 아까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. 이 지점이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요 주요 지점마다 매집을 하면 된다고. 그러니까 내가 이때 풀매수를 할 게 아니고 뭐다? 현금을 남겨둔 채로 뭘 해야 된다?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 원칙을 좀 지킬 수 있는 형태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요런 원칙을 지킨다는 선 하에서 제가 이제 뭐 장투도 할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마찬가지로 맞죠? 제가 이제 미국의 국채 쇼크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1360원이 돌파했다. 한국은행은 필요할 때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, 제가 이거 그 환율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점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. 1350원. 요거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근데 이거 지금 넘었어요. 자, 그러면 그 두 번째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. 직전에 있던 고점이죠. 1400원대. 자, 그렇다는 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. 지금 나스닥처럼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,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 이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요. 어떤 에너지냐? 자, 여기서부터 IMF 이후에
거의 지금 몇 년인가요? 지금 한 25년 정도를 모았던 이 수렴을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리테스트를 받고 올라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냐,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 끝났으면 좋겠죠.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리테스트를 2번 정도 하고 올라가주면 베스트.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오를 거예요. 정말 높게. 자,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, 이제 강달러도 강달러인데, 신흥국이나 이제 우리 같은 나라들이 좀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되거든요. 자, 근데 지금 보면 좀 재밌는 게, 이제 또 이게 또 핵심입니다. 보면은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도 사전 등록 없이 국내 주식 투자 가능하다. 이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보시면 이제 현재 그 1992년도에 외국인의 상장 주식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1998년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됐지만 제도가 30년 동안 유지되었다는데, 이 98년이 이제 그거죠. 뭐냐? IMF입니다. 그죠? 30년간 어쨌든 제도가 유지가 됐는데, 결국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주요 국가에는 없는 규제이고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 서류도 많아서 외국인 투자들한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됐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법인은 LEI 번호, 개인은 여권 번호를 식별 수단으로 해서 증권계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,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할 때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는 건 뭡니까? 이런 것들이 정말 수월해진다라는 건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. 아, 그러면 주식시장의 그 전체적인 마켓이 커지겠구나.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. 자,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용이할 때는 언제냐면 환율이 오를 때예요. 자, 우리가 일본 여행 갈 때 엔화가 싸지면 일본 여행 가고 막 그러잖아요. 그죠? 베트남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?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싸고 환율도 좋고 하니까. 그죠? 마찬가지로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원화가 싸져야 훨씬 더 투자하기 용이하겠죠.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또 환율이 올라갈 것이고, 그 다음에 플러스로 주가 자체가 낮아져야, 기존에 있는 주가 자체가 낮아져야 이들이 들어오기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당분간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돼 있으면, 그죠? 지금 거의 이제 한 2달 남았죠? 그 2달 동안 지금 주식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 이후에 뭐 조금 더 충격이 오고 하면 좀 더 빠질 수 있겠지만,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당분간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막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강달러의 기조는 점점 더 공포로 다가오게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코인도 그렇고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성장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코스피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. 이것도 나중에 되면 결국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을 보는 것보다도 추후에 가격이 더 싸질 때, 외국인들이 들어갔을 때 뭔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가격이 되면, 그때는 그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마켓으로 좀 더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그 뇌피셜을 한번 날려봅니다. 코인도 마찬가지겠죠. 근데 코인은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적은 이유가 어쨌든 이미 글로벌이에요. 그죠?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미래의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 오일 쇼크 때 보면 IT 애들이 좀 강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빅테크 애들이 많이 올랐던 거, 플러스로 이제
이런 기술 중에 하나인 코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이게 와이코프인데 아까 이제 리테스트를 한 번 더 하게 된다 그러면 26,900까지 뭐 내려올 수 있다 이런데 지금 뭐 거의 27,000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 거의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추후의 가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 큰 움직임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있는데 보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. 그죠? 계속 뭔가 볼륨이 들어오고 있고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고 있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이게 큰 그 뭐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근데 이제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니까 위로 갈 확률이 높겠죠. 그러니까 매수세가 점점 커진다라는 건 이게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저항선을 한 번에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걸 뚫기 위한 기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여기죠, 여기. 이 부분 3만대 그리고 뭐 28,000대 29,000대 여기까지 이제 저항이 강력하게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한 번에 뚫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만대까지 바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든다라는 겁니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일단은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.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좀 보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장투를 좀 힘들다 그래서 나는 좀 스윙이나 좀 그런 형태로 쌀 때 좀 샀다가 좀 비싸지면 팔고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어떤 코인을 살지 모르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보시면 이제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물론 비트코인도 합니다. 이런 것들 보면 뭐 디센트럴랜드, 수이, 리플, 솔라나, 뭐 그로스톨 코인, 엠블 뭐 이런 것처럼 쭉 이렇게 코인들을 제시하고 얼마 전 많이 올랐던 체인링크까지 썬더코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진입가와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물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물방은 멤버십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시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포지션, 진입가, 목표가 이런 식으로 손절가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뭐 롱, 그 다음에 이제 롱도 그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손절도 한번 났지만 숏도 먹고요. 그리고 또 숏 먹고 롱 먹고 롱 먹고 이런 식으로 롱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.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런 타겟에 대한 정밀한 부분이 필요하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추석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좀 더 좋은 10월달 그리고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럼 안녕.